도쿄의 C19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코이케의 황당한 답변과 경악하는 일본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9일 발표된 도쿄의 C19 최종 판정자는 22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비상사태 선언 이후 최대의 숫자입니다. 새로운 224명의 최종 판정자 중에 20대와 30대가 169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4명은 전파 경로를 알 수 없으며 74명은 접대가 따르는 밤 거리에서 전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판정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된다. 젊은 분들은 밤 거리와 관련이 많은 경향이 있다 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코이케는 도쿄도는 곧 6,000건의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민간 기관과 협의해 1일 1만 건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코이케의 검사 수를 늘리니까 최종 판정자도 늘어난다 라는 답변은 일본 국민에게 충격적입니다. 도쿄도는 그동안 5월까지는 PCR 검사를 900명 내외로 하다가 6월 12일에 와서 2,118명으로 처음 2,000명을 넘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3일에는 지금까지 최대인 2,715명을 하다가 8일에 와서 3,400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양성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중순에는 1% 안팎이었는데 6월에 들어와서는 2% 내외로 증가했고 6월 25일에는 3.1%의 양성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들어와서는 1일에는 4%, 5일에는 5%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9일에는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양성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C19 현황 그래프를 통해 결국 도쿄 도지사 선거 때문에 6월 말까지 PCR 검사 수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코이케가 발표한 대로 결국 검사를 하면 할수록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도쿄도 전역에 C19에 노출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양성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도쿄도에서 C19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앞으로 검사 수를 1만 명으로 늘리면 1,000명 이상의 최종 판정자가 나올 수도 있으며 도쿄도의 C19는 아베 정부의 고투 캠페인으로 전국으로 여행이 활성화되면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코이케는 9일부터 검사를 확대하면서 실상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당탕 난리가 난 소식이 있는데 밤거리 근무 여성 때문에 C19 최종 판정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주쿠에서 밤의 거리에 근무하는 여성 접대원이 C19의 최종 판정자가 되면 10만엔 약 112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중순경에 지역신문에 난 발표가 7월 6일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거리의 여성 접대원들이 갑자기 PCR 검사를 자진해서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6일 102명, 7일 106명 등으로 계속 최종 판정자가 증가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 C19에 노출이 되었던 여성 접대원들이 검사를 회피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PCR 검사가 부실해서 10만엔을 노리고 발열 등 증세를 거짓으로 하는 여성 접대원들이 대거 최종 판정자가 되었다는 헛소문도 퍼진 것입니다.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여성 접대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종 판정자의 증가 추세도 여성 접대원과는 관련이 전혀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검사가 기침하는 정도의 연극으로 최종 판정자로 확인된다는 것도 틀린 사실입니다. 물론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밀접하는 밤거리의 영업 현실을 감안하면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런 소문도 퍼지는 거죠. 그래서 각 시도현에서는 밤거리에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주쿠 다음으로 밤거리가 유명한 곳은 이케부쿠로인데 도시마구에서도 구내에 있는 9개의 호스트 클럽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마구가 구내 호스트 클럽이 10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50만엔, 약 56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 도쿄도가 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전파 경로를 찾지 못해서 항상 골머리를 아픈 상황에 밤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통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일본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일본은 세계 최고 방역 국가이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경이롭게 보고 있다.
C19 이후에는 일본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라고만 하던 아베 정부입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자와 양성률은 늘어가니까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대담 프로에서도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최종 판정자도 늘어났다 라고 충격적인 보고를 하기 전에 전파 경로가 불명확한 사람이 너무 많다. 재택 고령자들에게는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집단 전파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C19 최종 판정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야당의 입헌 민주당 에다노 대표는 국민들이 위기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와 도쿄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하루에 2,000건의 PCR 검사도 겨우 하는 도쿄는 일주일에 119만 건의 검사를 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몇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C19 최종 판정자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직하게 추적하고 격리하면서 치료하지 않고 방관했고 모든 실상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ABC 방송은 지난 4일 우리나라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보도한 것은 한국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10명 정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배려하는 모습과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함께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가할 수 있는 행정제도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한국을 부러워하며 건강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을 본 적이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에게 최장 10일의 무급휴직을 준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지금 전세계 외신과 전문가들이 최근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처 능력을 하나같이 높게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내 상황 또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처로 풀어나가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빠르고 투명한 대처뿐만 아니라 국내 마스크 공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마스크를 거의 구할 수 없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마스크가 사라지고 일부에서 적은 양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175곳을 점검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상과 2, 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시작하여 많은 부당한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적발된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와 공급을 끊고 평소 개당 750원 받던 것을 300원만 받고 아들에게 350만 개를 팔았습니다. 이 마스크는 업체 누리집이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에서 15배가 부풀려진 4,500원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현상은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마스크 한 장이 2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고 독일도 N95 마스크가 7,45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가격이 6배 이상 올랐다며 그 심각함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장 빠르게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약국에서 개인 실명으로 1인당 일주일에 2-3개씩 구입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약국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 1인당 2장이나 3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일 정도면 그 시스템이 다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약국 채널이라며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시행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추가 수급 대책으로 6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판매업자로 하여금 1일 생산량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정부가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스크 원자재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일선 현장과 취약계층 등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생산 업체들도 밤낮 없는 공장 가동과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과 힘을 함께 모아서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 이현 패널 기자는 대구에서 취재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도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하는 데 있어 반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제심과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한국인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결의에 차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타지에 사는 자식이나 지인들이 대구를 빠져나오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일부에서 대구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대구 사람들은 스스로 집안에서 나오지 않으며 한마음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에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경우 대구는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구는 도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겪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돋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함을 보여줬고